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말이고요. 주말에 좀 시간이 좀 남아서 주식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과거를 좀 되돌아보기도 하고, 네, 많이 오른 거는 뭐 50배까지도 추천주가 오른 게, 에코프로하고 LNF. 에코프로가 2만 원에 추천했으니까 한 80만 원이 넘었죠. 거의 한 50배. 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너무 많이 오르는 종목은 조심하시고요. 일단 SKDND를 추천한 지는 좀 됐어요. 좀 됐는데 한 700일이 됐거든요. 724일? 724일인데 주가가 굉장히 좀 안 가고 있습니다. 안 가고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세밀하게 SKDND를 좀 사업 보고서라든지 그다음 뉴스라든지 이런 걸 다 좀 좀 봤어요. 봐서 좀 정리를 해 봤고, 어 충분히 가야 될 종목인데 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SK 디스커버리가 인수한 가격이 37,000 원인데 그게 21년도 12월 달에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얘네가 주가를 일부러 안 가는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 거의 주식이라는 거는 분할로 계속 이제 떨어질 때마다 이제 모아야 되는데, 한 방에 그냥 단타로다가 한 방에 하려고 하시니까 물리고, 또 예수금이 없으면 떨어질 때 사지를 못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겁니다. 분명한 거는, 단기로 접근한 거는 반드시 손절가를 잡아야 되는 거고, 장기로 접근한 종목은 모아 나가는 전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한 방에 사는 게 아닙니다. 유니캐스 같은 경우도 한 400일 정도가 좀 소요가 좀 되는데, 400일이죠, 유니캐스트. 요것도 지금 운봉에 분할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이 한 50%대, 그 정도 될 거고, 그냥 뭐 1,900원 저 수준에 매수하신 분은 40%대 수익일 겁니다. 일단 적정 주가, 과거 걸 보니까 예상 주가를 제가 거의 120% 상승할 수 있는 것까지 예상을 잡았었네요. 일단은 이것도 좀 속을 많이 새기면서 좀 올라가긴, 결국은 뭐 올라왔어요. 뭐 400일이 지났지만 1년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이자를 4%대 받는다고 해도 지금 이자가 뭐 4%대 많이 줘야 뭐 세게 주는 돈 6%, 7%, 6, 7%는 거의 안 줄 거고, 거의 한 평균적으로 다 은행 적금 예금이나 하는 4%대 초반이에요. 초반일 때 거기에 이제 15.4%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 1년에, 물론 뭐 목돈 마련하는 데는 문제는 안 되지만은 1년에 수익이 크지가 않습니다. 금액적으로다가 적금은 거의 목돈 마련이지 불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자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적금은 한계치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유니캐스트도 지금 뭐 이것도 좀 속색이면서 결국 올라가긴 했는데, 이제 매출액 그다음에 영업이익 다 이런 게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게 좀 다시, 현재는 단일가 매매예요. 11 일까지 단일가 매매이기 때문에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좋습니다. SK디엔디고요. SK디엔드 좀 오래됐죠. 요거 한 724일 그 정도 됐고, 그리고 12월 10 거래량 터진다고 했는데 12월 달일 거예요. 12월. 여기일 거야, 여기. 12월 22일. 이때 이제 최대 주주가 SK가스에서 디스커버리로다가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SKDND를 다 디스커버리 쪽에서 다
매입을 하는 최대 주가 변경이 돼서 이때 가격이, 이때 가격이 3만 얼마잖아요. 3만 얼마 지금. 이때 가격이 3만 얼마인데 얘네가 37,000원에 매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가격이 6이거든요. 33,000이라고 했을 때 얘네가 여기 최대 거래량 터져주고 그 다음부터 계속 지금 하락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계속 하락하고 있죠. 고 가장 의미 있는 자리는 현재 여기 23,000원을 뚫어야지 제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3,000원 뚫고 제 생각에는 저의 시나리오는 25,000원만 뚫어주면은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렇게 전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업 실적이 안 좋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못 올라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얘네는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물론 뭐 21년도 대비했을 때는 증가된 건 아니지만 24년, 25년 그리고 얘네가 지금 부동산 쪽이 좀 안 좋아졌잖아요. 부동산 임대업 그런 쪽도 하지만은 이제 또 어느 정도 어 땅을 좀 팔아 갖고 건물 그걸 팔아서 매각을 했어요. 매각을 해서 그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으로다가 좀 성장을 더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다가 성장 가능성이 매년 16% 정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PR로 봐도 너무 지금 낮은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되게 소외된 종목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연기금은 제가 계속 봐왔지만은 흔하게 흔하게 매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뉴스로 6월 23일 날 다방 창업자 SKD&D 야놀자 협작법인 대표 이것도 했고 그다음에 TX 개통을 앞두고 곳곳에서 개발을 하고 그다음 서울역 일대를 황고 탈퇴로다가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강남 쪽, 강북 쪽 코엑스 그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그쪽을 연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리고 오피스 개발 추진을 내년 5월까지 부지를 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강남역의 오피스텔도 매각을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쪽. 그 금액만 해도 그 금액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SKDND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했을 때 거의 2배가 넘게 좀 나왔고요. 643억인데 2,445억. 근데 주가는 지금 안 가고 있죠. PR도 보시면 이제 보실 때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매출액이 계속 성장하고 있냐, 영업이익 성장하고 있냐, 순이익도 괜찮냐, 그리고 부채는 없냐, 뭐 유보율은 빵빵하냐, 요것만 봐도 그리고 요것만 딱 체크만 해도 크게 물린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적은 없거든요. 예상 시총으로 했을 때는 거의 한 9천억, 못해도 한 6천억 이상은 아무리 못해도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이건 뭐 추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추천주를 사서 평단가를 낮추셨으면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적을 건데 평단가를 못 낮추셨으면은 추천가에서 손실이 좀 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 안 사시고는 그건 본인이 판단하시면 되고 동사 종목으로 선택을 해서 모으고 계신 분은 참고하셔서 도움 되시라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현재 지금 PR로 봤을 때는 거의 0.7이 안 돼요. 0.7. 0.63, 73 정도? 73 정도 되네. 73, 7 정도? 그리고, 여기 아니지. 여기지.
PBR로 봤을 때 0.62, 58, 뭐 5 이 정도고 PR은 뭐 지금으로 하면 3배, 3배 정도. 이거 뭐 너무 저평가죠. 지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좀 저평가고 주가는 안 간단 말이에요, 지금. 봤을 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영업이익도 이번에 실적도 아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데 어 안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되게 지루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봤을 때 '리스크가 있을까?'를 봤을 때 지금 자리는 리스크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뭐 관심 있게 보시거나 아니면 혹시 물려 계신 분 있으면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기본적 분석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제가 뭐 모르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기본적 분석으로 했을 때는 절대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주식한 경험으로 이렇게 되는 대부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어지간해서는 움직였다. 어지간해서는 갔어요. 기다리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다른 종목들을 보면 이제 어 SF 반도체 이거 같은 경우도 다 올라갔죠. 8,000원까지 갔었고 풀마 BNH도 속썩이면서 이것도 50% 이상 갔고 SL 같은 경우도 손실해서 이것도 크게 갔고 SK텔레콤도 갔고 KT도 올라갔고요. 에듀 플러스 지금 엄청나게 빠져 있는데 이것도 올라갔고요. 에코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파워로직스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올랐거든요. 프로텍도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DI 파워는 최근에 추천했는데 이거는 최근 추천한 거에서 이때도 추천했지만은 최근에 추천했을 때도 DI 파워 같은 게 현재 60%가 넘게 수익이고요. 네트웍스도 과거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삼성전기도 그렇고 다운미디어 거의 다 이제 안 올라 CNC인드 같은 경우도 8배가 넘게 올라갔거든요. CNC인드도 지금 주가가 저 때가 이제 32,000원인데 얘는 이제 무상증자도 했죠. 그래서 지금 주가 안 맞는데 이것도 엄청나게 올라갔던 종목이고 인코로스도 마찬가지고 세틀뱅크 지금은 뭐 다르겠지만 광동제약 다 거의 다 올라가서 뷰역스도 마찬가지고 레이언스 일진머트리얼도 많이 올라갔죠. 탑엔지 이것도 속썩이다가 올라갔고 결국은 멀티캐머스 마찬가지고 결국은 거의 다뭐 빠르게 갔다기보다는 거의 다 속썩이면서 다 올라갔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올라갔었고 더준비주니온 삼성전기 또 있고 이렇게 많이들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SKDND도 지금 봤을 때 차트를 한번 보면 또 수급도 보면은 내가 재밌는 게 투신이 계속 모으고 있어요. 투신이 이? 지금 또 개인이 팔다가 여기 보시면 그래도 이렇게 투신이 기관 상호펀드 계속 이렇게 여기 집중으로 모았어요. 집중으로 5월 달에도 5월 달뿐만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보시면은 이게 계속 모았어요. 연기금도 여기부터 2월 달부터 계속 쌌고요. 뭐 얘네는 한 방에 안 사죠. 주식을 한 방에 사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무슨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한 방에 사는 게 아니라 자금이 있으면 얘네도 계속 꾸준하게 샀다도 팔 수도 있지만은 꾸준하게 모은단 말이에요. 연기금 뭐 총알이 우리나라 국민들 돈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들어오죠. 매달 뭐 그런다고 봐야지. 연기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총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계속 뭐 살 수가 있죠. 어디 가냐?
21년도 쪽이 21년 12월 이후에 이때가 저때 디스커버리 22년도 하고 22년도부터 보면 연기금을 보면은 계속 샀어요 계속. 여기 사고 연기금이 계속 모았거든요. 여기 보면 1월 달부터 해서 연기금이 계속 샀어요 계속. 연기금이 괜히 사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은 분명히 정보가 있어. 4월 달에 쉬다가 다시 또 사고 5월 달에도 계속 샀어요. 5월 달에도. 저는 거의 물론 뭐 추천가에서 많이 떨어졌지만은 이 종목을 저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 하는 기간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는데 이제 슬슬 이제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냐 그렇게 좀 보고요.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이제 승부주로다가 생각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제가 생각한 대로 좀 나아져 갖고 다행이고 SKDND를 이제 월봉상을 봐도 거의 바닥권에서 이젠 어 다졌다고 이 정도면 다졌다고 봐야 되고요. 이 정도면 다졌다 봐야 되고 네. 흔히 뭐 만약에 매수한다고 하면 안전하게는 23,000원 돌파할 때 들어가는 게 좀 고생을 덜 할 수가 있고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현재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여기만 안 깨면 깨진 않을 것 같고 여기서도 금요일 날 갑자기 뜬금없이 쭉 뺐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4%대까지 올리고 막 그랬어요 얘도. 때문에 이탈을 안 하려고 하는 부분을 봤을 때 조만간에 얘도 한번 실적 나올 때 움직일라나 움직일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SKDND 어 좀 좋은 성과로 좀 이것도 나왔으면 좋겠고 일단 추석 선물로다가 두 종목을 드렸는데 SKDND가 좀 안 좋게 됐고 나머지는 그 종목은 한 50%대까지 올라갔었는데 하여간에 좀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저도 농사를 져서 평단가를 좀 많이 낮춰 놓은 상태고 저는 현재 마이너스 9%대입니다. 9%대 이거 10%인가? 9%인가 10%대예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8%대까지 왔다가 어 그리고 얘는 수익권까지 왔었는데도 안 팔고 좀 샀고요. 얘는 제가 뭐 이거를 수급을 이용해 갖고 팔아먹고 그딴 그딴 짓은 절대 안 합니다. 때문에 이거는 제가 현재 손실 중이니까 만약에 산다고 하면 저보다 더 평단가가 낮으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기다리면은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SKDND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